네. 자, 여야 각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배재정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오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보석 허가해 줘야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의 입장이 팽팽했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보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다행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경남 도정이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인해서 네.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도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지사를 선택해 주신 우리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도 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 사건 자체를 보는 시각들이 많이 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드루킹 특검 자체가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네. 김경수 지사가 이 법정 구속까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선 보석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2심에서는 좀 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온 것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네. 이제 실무를 볼 때 보석 허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네. 그렇긴 한데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좀 도정을 살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배려한 차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좀 문제고 또 문제는 뭐냐면 보석금이 또 2억이나 나왔어요. 그게 많은 편인가요? 그것도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 특히나 이제 현금이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요건이 아닌 네. 도정을 살핀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반영돼가지고 어떤 보석허가 결정이 난 것. 이거 자체가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이번 보석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럼 앞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김경수 지사는 이제 본인이 무죄라고 이제 지금 본인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무죄를 다툼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또 생겼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그걸 실체 재판에까지 네. 보석은 결국은 이제 신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에요. 네. 거기에 따른 어떤 그거로 조치를 본다면은 실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신다 그죠? 예. 어쨌든 이제 이로 인해서 보다 더 치열한 2심에서의 법정 공방이 그렇죠. 예상된다고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 이야기로 잠시 좀 돌아와 볼까요? 네. 오고돈 민선 부산시장 예. 출범하고 난 뒤에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그리고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어요. 네, 이 문제가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내일 고발장을 접수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기자회견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네. 예, 그 사건 못지않게 부산시에서도 그런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예, 그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우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거의 범죄라면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우리 사실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지금 수사 중인데 네. 또한 부산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어떤 블랙리스트가 사건이 사실 발생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우리 오 시장의 어떤 네. 그 행태가 과거에 이제 전 정부에서 네. 있었던 블랙리스트 그거와 좀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리고 또 전 정부의 어떤 블랙리스트 때문에 또 여러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사실 네. 처벌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서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 이게 좀 안일하게 좀 대처하는 있지 않는가. 그러고 또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또는 부산의 정권이 사실 또 23년을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또 약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부산을 국한해서 본다면.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데 블랙리스트라는 건 쉽게 말하면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리스트가 있나요? 그것도 저는 좀 이름을 너무 좀 과하게 붙이신 게 좀 더 아닌가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일괄 사표 리스트는 그렇죠. 있겠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네. 건데 저도 그래서 이걸 좀 관련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게 오거돈 시장이 시장으로 실제로 당선은 되었고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논의가 됐던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25일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하기 전이죠. 서 시장이 주관하는 확대 간부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가 공공기관장들 사이에서 나와서 네. 그래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그러면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여기서 오거돈 시장이 네. 사표를 제출하게 했느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강압적으로 그러면 사표를 받았느냐 누가 그러면 강압을 행사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다툼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어서 일단 내일 고발장에는 오거돈 시장의 이름은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담당 네.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라고 네. 또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다. 라는 내용들 주장이 담겨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당장 오거돈 시장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이 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근데 없고 그중에 그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네.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럼 누가 강압을 행사했느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 시장 자체가 이제 거론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게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네. 인사권자가 이제 오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뭐 전혀 관계없는 서울시장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거돈 시장이 아니, 의사에 땡-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겁도 없이 그런 일을 했을 했다면 일은 오 시장이 없다. 들어와서 이런 그 말씀이신 공무원들에 거고요. 대해서 문책을 했었어야 예.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1년 남겨둔 총선 이야기로 주제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대 총선 시기에 정말 이제 정말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PK 지역이 전국에 가늠하는 전국 선거를 가늠하는 어떤 가늠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대 총선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여야가 어떤 성적 거뒀는지 준비된 도표 있으시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18대 총선인가요? 네,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부산 경남입니다. 울산은 제외한 민주당이 2석, 한나라당이었습니다. 31석. 그리고 또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30석, 민주당이 3석. 그리고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훌쩍 늘었습니다. 8석으로. 그 반면에 또 이제 새누리당은 25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솔직한 심정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배 의원님. 부산 18석 가운데 지금 현재는 6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궐선거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석 기대하시나요? 저는 전재수 위원장이 네. 지난 15일 날 저희가 1년을 앞두고 네. 기자회견을 했을 때 했던 말이 저에게도 정말 와닿더라고요. 부산 시민들께 저희가 정말 잘하는 정치를 통해서 네. 저희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네. 몇 석은 우리가 자신한다 내지는 몇 석을 목표로 하고 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전재수 위원장이 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아니, 그 9석 이렇게 이야기도 생각을 나오긴 했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왜 9석 얘기가 네네. 나왔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부산의 경우 18석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감 네. 있게 네. 부산의 정치 지형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나온 말이 아닌가라고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본전이 6석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전이 지금 12석이란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기대를 이게 이제 하시고. 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그 20대 총선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네. 그다음 지난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하면서 사실은 텃밭이 바뀌어 버렸어요. 저도 돌아보면은 네. 이게 이제 민주당 텃밭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본전을 하시는데 본전을 지키면은 굉장히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20대 총선보다도 나은 성적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지금 갖고 그런 책임감 무거운 어떤 뭔가 중압감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 어떤 바람은 텃밭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바람이 아직도 여기에 불고 아유, 있다. 그럼요. 이 지방 선거에서 이게 사실은 또 교체가 다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텃밭의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양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겸손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웃으시는 게 속마음을 제가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의미심장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재당선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내용을 담은 건데 이 내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깜짝 놀랐어요. 교체가 48%나 나왔습니다. 뭐 이 여론조사가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20대 총선이었죠. 예. 그때 자유한국당 내 물론 네 분도 있었고요. 그때 현역 의원 단 한 명도 부산에서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결과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국은 그게 공천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천의 결과나 어떤 뭐 절차나 어떤 과정보다는 네. 공천의 결과, 어떤 인물이 공천되느냐 여기에 국민들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플러스 또 네. 뭐냐면 당내 말씀하신 대로 당내 내분 문제 그리고 또 당 자체 그 당시에 뭐 150석, 100 뭐 심지어는 180석까지 말씀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오만함.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결과론적으로. 오만함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역대 예. 총선에서 보면 한 40% 안팎, 예, 예. 어떤 때는 좀 더 많이 예, 예. 물갈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현역 물갈이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 가지고 정확히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한 사람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진 아마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와 그다음 당 지도부가 좀 슬기롭게 이 부분들 잘 풀어 나가리라 좀 기대를 하고 또 그리고 시간 흐름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뭐 위원회나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저희 당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우리 김현성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좀 영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그분들께서 또 지역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소구하느냐에 따른 그런 평가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예. 뭐 아직 현역들은 뭐 어떻게 좀 바뀌는 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유한국당 네. 쪽에 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역 물갈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정말 다들 국회에 입성하셔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네. 지금 물갈이 이야기가 나올 계제가 네. 맞나요? 저는 오히려 좀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난번에 이제 뭐 재보궐선거를 제쳐놓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네. 이 5석이 되었는데 김혜영 지금 최고를 제외하고는 네. 다 2전 3기, 3전 4기, 뭐 4전 5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역에서 떨어지고 또 나오고 떨어지고 또 나오고 하면서 지역민들과 부대끼면서 관계를 형성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물갈이론과 민주당의 뭐 그 물갈이론은 저는 뭐 같이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몇 석 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산 정가에서 가져왔던 저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바람은 저는 네. 거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혜영 최고 같은 경우에는 또 최고위원으로서 당선되어서 네. 이 지도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면면들을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에 민주당의 어떤 원동력이 참신함이라고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참신함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다른 고민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뭐 6분의 국회의원도 참신함에 여전히 속하지 참신하다고 보시고요. 않을까 싶고요. 네. 예, 워낙 이 국회에 그동안 입성을 못 해왔던 네. 많은 준비된 주자들이 있기 네. 때문에 예, 함께 열심히 달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낙동강 벨트였다는 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도처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김현성 변호사께서는 지금 예. 남구에서 예. 네, 지금 칼을 갈고 계시고 또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지금 사상구에 칼을 갈고 계시니까 예, 본인들의 지역구를 제외하고 예. 가장 관심이 가는 승부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접전지 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군데씩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은 이제 배재정 의원 지역구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네. 빼고 말씀하시라니까. 그거 빼셔야 됩니다. 예. 글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낙동강 벨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지역구별로 다 본다면은 각 지역별로 현안이 다 있고
또 후보자 간에 이제 구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격전지 아닌 곳이 사실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벨트 이것보다 오히려 부산 벨트 지금 부산 벨트라는 의미가 더 말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치열할 것입니다. 부산 전체가 벨트가 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라고 보고요. 그 지난 20대 총선 같은 경우 보면 한 3% 이내의 접전의 승부가 벌어졌던 데가 부산 경남 합해서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이번에 많이 늘어날 걸로 보신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텃밭이 민주당 텃밭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격전지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엄살은 아니시고요. 텃밭이 민주당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사실 제가 1.6%포인트 차이로 져서 아. 가장 아마 근소한 네. 표차로 그래서 떨어진 관심이 제일 사람이 많았는데 빼라고 아니었을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 사상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 또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김현성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각각의 지역구가 결국은 부산 전체의 판세를 흔드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만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조국 수석이 어디에 투입되는가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물론 조국 수석은 본인이 아직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은 이제 당 지도부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전재수 위원장이 또 그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그러면 과연 조국 수석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 중부 영도구로 나올 것이냐 네. 아니면 뭐 해운대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세간의 관심은 상당히 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알겠습니다. 하게 됩니다. 네, 예,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준비된 인터뷰도 하나 있습니다. 예, 조국 수석과 한번 진검승부를 벌여보고 싶다라는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이 제 고향이고 제가 자라난 곳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서 터전을 잡은 곳이고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든 제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수석이 부산에 출마하면 부산으로 바로 달려가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도 눈이 가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영원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영원히 그렇기 하는 거 때문에, 아니죠. 예. 네네. 그건 뭐 우리 당으로서도 또 청와대로서도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그거는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당의 원내대표시니까 당 차원에서 총선의 인재로서의 차출 가능성은 두고 계세요. 조국 수석. 저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시당위원장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넘길 수 있었는데 지금 뭐 당 원내대표께서 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건가요? 이현주 혹은 조국과의 대결? 우선 조국의 이현주 출마? 의원하고는 저는 좀 별개로 네. 얘기를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현주 의원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출신입니다. 그럼 왜 초선 재선은 수도권에서 하셨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납득이 가지 않아요. 부산이 어려울 때 사실 부산에서 이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신 분이 네. 이제 몸집 불려서 뭐 좀 이슈가 될 만한 곳에서 조국하고 붙어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네. 조금 과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조국 수석 부분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해찬 대표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하셨고 홍영표 대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뭐 권유와 또 설득과 이런 과정들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현주 의원 본인 뭐 개인 뭐 의지고 의사니까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뭐 의사는 없고요. 네. 마찬가지로 조국 수석도 본인의 어떤 의사를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사실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뭐 이제 기가 얇으면 나올 것이고 네. 본인 심지어 굳으면 본인 뜻대로 하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실 우리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만 네. 인사 검증에 대한 실패
이에 대한 책임을 사실 통감하고 먼저 그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일단 먼저 순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와가지고 뭐 총선에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땐 지금 조국 민주당에서도 조국 차출론 이런 걸 갖다 흘리면서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 부분을 오히려 이제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종의 출구 전략일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런 이야기도 그건 좀 정치 더 이상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총선 1년 앞두고 여야간에 아마 치열한 프레임 전쟁, 의제 설정 전쟁이 아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 가운데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토론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